오전 9시 40분, USS 에이브레임 링컨은 이란이 파키스탄을 통해 새로운 평화 제안을 제출했다는 소식을 수신했다. 그 메시지가 전투정보센터에 도착한 바로 그 순간, 이등병 조장 데이비드 오시는 자신의 수동 소나 화면에 표시된 하나의 접촉 신호를 응시하고 있었다. 그 신호는 6시간 11분 동안 완벽하게 일직선으로, 완벽하게 일정한 속도인 시속 약 10노트로 움직이고 있었으며 단 한 번도 방향을 바꾼 적이 없었다. 단 한 번도. 평화 제안이 그날 아침에 화제였다. 모든 지휘 통신망이 그 소식의 파편들을 실어 나르고 있었다. 파키스탄이 중재자로 나섰다. 밤새 새로운 협상틀이 제출되었다. 워싱턴이 조건들을 검토 중이었다. 62날간 전쟁을 치러온 승조원들은 평화가 가능하다고 느껴질 때 사람들이 늘하는 일을 하고 있었다. 귀를 기울이고 있었다. 조금씩 희망을 허락하고 있었다. 이란이 그들의 시선을 끌어당기고 싶어하는 바로 그것에 주의를 집중하고 있었다. 오시의 화면에 표시된 접촉 신호는 이미 에이브레임 링컨의 선체로부터 약 3.4km 거리까지 접근해 있었다. 이란이 그것을 투입한 것은 72시간 전이었다. 미사일도 아니었고 잠수함도 아니었다. 무인 수중 드론이었다. 전기 모터로 구동되고 승무원도 없고 생물학적 소음도 없고 기계적 특성이라고는 너무나 조용한 저주파 진동음 하나뿐이어서 그것은 접촉 신호와 배경 잡음의 경계선 위에 아슬아슬하게 걸쳐 있었다. 내 노트의 속도로 일직선을 그으며 에이브레임 링컨이 62날 동안 보여준 초계 패턴을 분석해 이란이 계산해낸 좌표를 향해 나아가고 있었다. 빠를 필요가 없는 무기였다. 발견될 것을 애초에 염두에 두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저 도달하면 그만이었다. 그것은 72시간 동안 바닷속에 있었다. 사흘간의 연속작전 내내 전대 소속 모든 함정이 실시한 수동소나 탐색을 통과해왔다. 잠수함을 찾도록 설계된 자동 분류 시스템에 의해 기록되고 무시되고 다시 기록되고 또다시 무시되었다. 그 시스템은 느린 걸음 속도로 일직선을 이동하는 거의 아무 소리도 내지 않는 무언가를 찾도록 만들어진 것이 아니었다. 오시는 첫 번째 보고서를 제출한 것은 새벽 3시 30분이었다. 방위각 31도, 속도 4.1노트로 이동하는 접촉 신호, 직선 경로, 편차 없음, 보고 시점의 관측 지속 시간은 3시간 14분이었다. 답변은 3시 41분에 돌아왔다. 대형 해양생물, 고래상어 또는 유사생물과 일치함, 추가 조치 불필요. 오시는 그 답변을 읽었다. 그러고는 접촉 신호를 바라보았다. 그러고는 계속 지켜봤다. 고래상어는 3시간 14분 동안 방위각 31도에서 4.1노트를 단 한 번의 편차도 없이 유지하지 않는다. 고래상어는 완벽한 직선으로 이동하지 않는다. 고래상어는 완벽하게 일정한 속도를 유지하지 않는다. 생물이라면 그 어떤 것도 이 접촉 신호가 자정이 전부터 보여주고 있는 것을 하지 않는다. 그는 6시 17분에 두 번째 보고서를 제출했다. 6시간 11분간의 추적 데이터를 첨부했다. 동일한 접촉 신호, 동일한 방위각, 동일한 속도, 여전히 편차 없음, 여전히 접근 중. 에이브레임 링컨 선체로부터 약 3.4km. 답변은 6시 44분에 왔다. 해양생물 판정 유지, 접촉 신호가 위협적 행동을 보이지 않음, 현재로서는 추가 조치 불필요. 오시는 보고창을 닫았다. 그리고 계속 지켜봤다. 접촉 신호는 이제 선체로부터 약 3km 거리였다. 전투정보센터에서 아침 당직은 두 가지 대화를 동시에 이어가고 있었다. 평화 제안과 일상적인 접촉 신호 현황. 더 큰 화제는 제안이었다. 워싱턴이 파키스탄 중재인을 통해 이란의 새 협상 틀에 응답하고 있었다. 봉쇄가 풀릴 수도 있었다. 62날간의 전쟁이 끝처럼 보이는 무언가에 가까워지고 있을 수도 있었다. 당직 장교들은 전문가였고 함정을 계속 운용하면서 뉴스가 임무에서 시선을 빼앗도록 내버려 두지 않았다. 그러나 그날 아침 임무는 다르게 느껴졌다. 더 가볍게. 그토록 오래 버텨온 것이 거의 끝나가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느낌이 들 때 임무가 느껴지는 방식으로. 오시의 화면에 표시된 접촉 신호는 이제 선체로부터 약 2.6km였다. 여전히 직선, 여전히 내 노트, 여전히 아무것도 아닌 것. 오시는 새벽 3시 3분부터 접촉 신호를 지켜보는 것 외에 한 가지 일을 더해오고 있었다. 그것을 듣고 있었다. 그의 수동 센서는 그것을 분류할 수 없었다. 음향 특성이 너무 작고 너무 일정하고 시스템 라이브러리의 어떤 것과도 달랐다. 그러나 작고 일정하다는 것은
학습이 가능하다는 의미였다. 그가 수집하는 매분의 데이터가 그 모터 소리가 어떻게 들리는지에 대한 그림을 정교하게 만들어갔다. 정확히 이 속도로 작동하는 전기 구동 장치의 특정 저주파 진동음, 그 진동음 주기 사이의 특정 간격, 수심 약 40m의 수온 약층에서 반사되는 특정 방식. 6시간 44분 동안 아무도 듣지 않는 것을 혼자 듣고 있었다. 그는 살아있는 그 누구보다 이 접촉 신호가 어떤 소리를 내는지 잘 알고 있었다. 7시 22분, 접촉 신호는 약 2.3km에 도달했다. 8시 9분, 약 1.3km에 도달했다. 약 1.3km는 전대가 보유한 모든 어뢰 대응 수단의 최소 교전거리 안쪽이었다. 대응 수단들은 원거리에서 탐지된 위협을 상대하도록 설계되었다. 충분한 전개 시간과 기하학적 여유가 있는 약 3km 이상의 거리에서 발견된 접촉 신호를 위한 것이었다. 약 1.3km에서의 대응 수단 전개 기하학은 불가능하지는 않지만 아슬아슬했다. 아슬아슬함과 불가능함의 차이는 전적으로 전대 문제를 처리할 수 있는 시간에 달려 있었다. 전대는 그 문제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 오씨는 8시 11분에 통신망을 잡았다. 방위각 31도의 접촉 신호가 현재 약 1.3km 거리입니다. 그는 말했다. 일정한 속도로 일정한 방위각을 유지하며 전대를 향해 직진하는 연속 직선 추적 데이터가 9시간 8분 분량 있습니다. 이 접촉 신호는 9시간 8분 동안 단 한 번도 편차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생물이 아닙니다. 즉각적인 재분류와 대응 승인을 요청합니다. 전술행동 장교 중령 웨이철 웹은 수동 소나 피드에서 접촉 신호를 바라보았다. 약 1.3km의 직선 경로. 6시 44분에 기록된 해양 생물 판정. 그녀는 오씨가 두 번째 보고서에 첨부한 6시간 분량의 추적 데이터를 열어 11초 동안 들여다보았다. 그러고는 접촉 신호의 현재 위치를 확인했다. 그러고는 카버 해군 소장에게 통신망을 잡았다. 약 1.3km의 접촉 신호는 8시 13분에 가능한 위협으로 재분류되었다. 8시 13분, 그것은 네노토로 선체로부터 약 1.2km 거리였다. 충돌까지 10분 30초였다. 헬리콥터들은 최대 속도로 7분 거리였다. 호위함들은 재배치 중이었고 약 1.2km가 허용하는 아슬아슬한 기하학 속에서 모든 어뢰 대응 수단이 전개되고 있었다. 이상적이지 않았고 깔끔하지도 않았다. 전대가 가진 시간과 아무도 찾기 전에 접촉 신호가 이미 도달해 있던 위치를 감안할 때 할 수 있는 최선이었다. 정보통신망에서 평화 제안 업데이트가 8시 16분에 도착했다. 워싱턴이 이란의 협상 틀에 응답했다. 회담이 진전되고 있었다. 파키스탄 측은 낙관적이었다. 접촉 신호는 약 1km 거리였다. 첫 번째 대응 수단 패키지가 8시 17분에 전개되었다. 에이브러햄 링컨의 음향 특성을 모방해 접근하는 접촉 신호를 선체로부터 유인하도록 설계된 음향 기만기들이었다. 기만기들이 입수되어 신호를 발산하기 시작했다. 드론의 유도 시스템은 음향 특성을 추적하도록 설계되지 않았다. 미리 프로그래밍된 좌표를 따르도록 설계되어 있었다. 기만기들은 유인할 것을 찾지 못했다. 접촉 신호는 방위각 31도에서 네노트로 계속 나아갔다. 약 800m. 두 번째 대응 수단 패키지가 8시 19분에 전개되었다. 결과는 같았다. 드론은 기만기의 존재를 알지 못했다. 그것은 72시간 전북쪽으로 약 340km 떨어진 해안선에서 유도 컴퓨터에 입력된 좌표를 따르고 있었다. 물이 없어지거나 어뢰가 찾아낼 때까지 그 좌표를 따를 것이었다. 약 640m. 첫 번째 헬리콥터가 8시 21분에 접촉 신호의 위치에 도달해 드론의 예상 경로 정면에 직접 어뢰를 투하했다. 접촉 신호가 9시간 22분 동안 유지해온 직선 경로에 어뢰의 탐지 원뿔이 걸치도록 계산된 사격이었다. 어뢰가 입수되어 3.1초 만에 접촉 신호를 포착했다. 어뢰는 요격 방위각으로 선회에 접근했다. 드론은 약 480m 거리에서 프로그래밍된 회피 기동을 실행했다. 정확히 이 시나리오를 위해 유도 아키텍처에 내장된 단 한 번의 90도 선회였다. 근거리에서 요격 어뢰의 기하학을 무너뜨리도록 설계된 종말 단계 회피였다.
어뢰는 선해를 따라갔지만 약 480m라는 거리에서의 기하학은 깔끔한 요격을 불가능하게 만들었다. 어뢰는 드론이 선해를 완료하는 순간 약 44m 뒤를 통과했고, 드론은 원래 목표 좌표를 향해 약간 조정된 방위각으로 접근을 재개했다. 빗나갔다. 드론은 약 320m 거리였다. 헬리콥터에는 두 번째 어뢰가 없었다. 호위함들은 너무 멀었다. 대응 수단은 실패했다. 회피는 성공했다. 약 160m. 카보 소장이 전승조원 통신망을 잡았다. 전승조원 충격 대비. 오시는 바로. 그 순간 송신했다. 무기해법이 아니었다. 그에게는 무기가 없었다. 그가 송신한 것은 새벽 3시 3분부터 구축해온 음향 프로파일이었다. 네노트로 작동하는 드론 전기 모터의 완전한 주파수 특성, 정확한 진동음, 정확한 주기 간격, 정확한 수온 약층 반사 패턴. 9시간 23분간의 수동 수집이 하나의 표적 탐지 필터로 압축된 것이었다. 약 160m 거리에서 표면과 접촉 신호 사이의 모든 음향 잡음층을 통과해 그 필터 없이는 원시 수동 소나로는 할 수 없는 방식으로 두 번째 헬리콥터 소나에게 정확히 어떤 주파수를 들어야 하는지, 그것을 찾았을 때 어떻게 들릴 것인지를 알려주는 필터였다. 두 번째 헬리콥터는 8시 14분부터 어뢰를 장착한 채 선회하고 있었지만 근거리에서 신뢰할 수 있게 포착하기에는 너무 작고 너무 조용한 접촉 신호에 대한 깔끔한 음향 해법이 없었다. 오시의 프로파일을 이용해 1.1초 만에 포착했다. 어뢰가 8시 23분에 입수되었다. 드론의 회피 기동은 한 번만 사용하도록 프로그래밍되어 있었다. 약 480m에서 이미 실행되었다. 유도 컴퓨터에는 두 번째 기동이 없었다. 드론은 어뢰가 에이브러햄 링컨 선체로부터 약 220m 거리에서 그것을 찾아냈을 때 목표 좌표를 향한 조정된 방위각을 유지하고 있었다. 탄두는 8시 23분 9초에 수중에서 폭발했다. 선체에 맞지 않았다. 선체로부터 약 220m 거리였다. 그 거리에서의 수중 폭발은 항공모함을 침몰시키지 않는다. 그러나 닿는다. 물속에서 폭발하는 탄두의 압력파는 모든 방향으로 퍼져나가 사정거리 안의 모든 선체에 동시에 충격을 가한다. 에이브러햄 링컨의 선체, 호위함들, 물속의 모든 것이 거리에 따라 강도가 줄어들지만 약 220m에서 사라지지는 않는 충격을 동시에 느꼈다. 에이브러햄 링컨은 선체 전체를 따라 진동했다. 충격으로 4개 구역에서 장비가 고장났다. 62날간 쉼없이 가동되어 왔고, 이 거리에서의 수중 압력파를 위해 설계된 적이 없는 시스템들이 충격이 선체 골조를 통해 전달되면서 동시에 전원을 잃었다. 8명의 승조원이 쓰러졌다. 폭발 때문이 아니라 함정이 움직여서는 안 되는 방식으로 그 틀 아래에서 움직이는 바람에 균형을 잃은 것이었다. 둘은 중상이었다. 선체를 관통한 것은 없었다. 모든 구획이 버텼다. 에이브러햄 링컨은 손상을 입었다. 에이브러햄 링컨은 작전 가능 상태였다. 소나실에서 오시는 접촉 신호 기록을 작성했다. 최초 탐지 시가 새벽 3시 3분. 첫 번째 보고서 제출 시가 새벽 3시 3분. 두 번째 보고서 제출 시가 6시 17분. 재분류 승인 시가 8시 13분. 접촉 신호 격파 시가 8시 23분 9초. 최초 탐지부터 격파까지 총 추적 시간 9시간 26분. 최초 탐지 거리 약 4.5km, 격파 거리 약 220m. 그는 그 뒤에 아무것도 쓰지 않았다. 기록이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다. 발사 위치, 드론이 72시간 전 물속으로 진입한 이란 해안선의 그 지점은 드론의 유도 컴퓨터가 발사 직전 마지막 위치 업데이트를 송신한 순간부터 수동 신호 분석으로 추적되어 있었다. 그곳에 8발의 순항 미사일이 8시 31분에도 달했다. 드론을 제작하고 발사한 해안시설은 9시 17분에 존재하지 않게 되었다. 이란의 무인수중 드론 프로그램이 4년에 걸쳐 개발된 해안에서 약 140km 내륙의 연구시설은 오시가 드론의 모터를 수동으로 청취한 9시간 26분 동안 수집된 기술 신호 분석으로 식별되었다. 그곳에도 동시에 8발의 순항미사일이 도달했다. 그 시설은 9시 17분 44초에 존재하지 않게 되었다. 이란은 오전 6시에 파키스탄을 통해 평화 제안을 제출했다. 그 제안들이 송신되었을 때 드론은 이미 66시간 동안 물속에 있었다.
제안들은 발사를 위한 위장이 아니었다. 발사는 사흘 전에 이루어졌다. 제안들은 접근의 마지막 시간들을 위해 설계된 것이었다. 모든 지휘 통신망이 실어나를 무언가. 72시간 동안 물속을 기어온 무기가 마지막 거리를 좁히는 동안 전대의 주의를 이란이 원하는 것에 집중시켜둘 무언가. 그것은 약 220m까지 접근했다. 실패했다. 이등병 조장 한 명이 새벽 3시 3분에 3시간 14분 동안 완벽하게 일직선으로 완벽하게 일정한 속도로 이동하는 무언가가 살아있는 어떤 것처럼도 행동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챘기 때문에 실패했다. 그리고 그 이후 9시간 20분 동안 그것을 너무나 세심하게 들어서 결정적인 순간이 왔을 때 달리 어떤 방법으로도 찾을 수 없을 만큼 너무 작고 너무 조용한 접촉 신호를 찾는데 필요한 정확한 주파수를 헬리콥터 소나에 전달할 수 있었기 때문에 실패했다. 미국의 응징은 44초의 동일한 창안에서 발사기지와 그 드론을 만든 프로그램을 모두 파괴했다. 이란은 오전 6시에 평화 제안을 보냈다. 9시 17분에는 4년이 걸려 구축한 프로그램이 사라져 있었다. 9시 18분, 호르무즈 해협은 조용했다. 제안들은 여전히 이슬라마바드의 협상 테이블 위에 있었다. 에이브러햄 링컨은 여전히 작전구역에 있었다. 그리고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항공모함의 소나실 어딘가에서 이등병 조장은 여전히 자신의 화면 앞에 앉아 접촉 신호가 있었던 방위각을 여전히 듣고 여전히 지켜보고 있었다.